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벌써 저희가 33번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강의는요, 총 39강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에 OT까지 포함하면 뭐 거의 40강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OT는 시험에 대한 설명들을 닮았고요. 그 이후에는 이론적인 내용들과 문제들, 그리고 모든 이론 내용이 끝난 이후에 저희는 모의고사와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있는데요. 기출문제가 지금 2회, 그리고 3회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3회 기출문제 파트 2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3단원에 대한 내용과 4단원에 대한 내용들을 배워보는 시간일 건데요. 3단원, 4단원 내용해서 10문제씩 총 20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회 기출 문제는요. 저희가 21년도 10월 2일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이고요. 저희는 3단원과 4단원에 해당이 되는 빅데이터 모델링과 빅데이터 결과 해석에 대한 문제를 각각 10문제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샘플링 데이터의 가중치를 조정해서 연속적으로 모델을 학습해가지고 오차를 줄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했을 때 여러분, 여기에서는 지금 가중치 조정, 모델을 연속적으로 학습, 오차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미 이 자체를 어떻게 키워드라고 알고 답을 딱 선택할 수 있으셨었어야 돼요. 정답은 부스팅이라고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부스팅 설명할 때 여기에 있는 알고리즘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뭐 아다부스트, 엑사부스트, GBM 있었는데 그것 중에서도 또 아셔야 되는 게 무엇이었냐면 예측력이 약한 모형들을 결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중치를 오차가 있는 쪽으로 이제 조정을 해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나와 있네요. 지금 잘못된 데이터에다가 가중치를 적용해가지고 표본을 추출하는 앙상블 기법이었다라고 저희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것은 가중치를 적용을 하는데 잘된 데이터가 아니라 잘못된 틀린 데이터에다가 가중치를 적용한다라는 점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자칫 잘못 보면요. 가중치를 조정한다, 가중치를 적용한다 이랬을 때 마치 가중치기 때문에 중요한 뭐 잘된 쪽에다가 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체크하지 않았다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부분이 가중치를 적용을 해주는 건지를 확인하고 넘어가셔야겠죠. 그래서 정답 어렵지 않게 4번의 부스팅이라고 알 수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여러분 저희가 문제를 풀 때에는 1번 문제에서 키워드를 반드시 체크한다. 그리고 키워드를 체크하면서 그 어떤 기본 개념이 나오죠. 만약에 중요한 개념이 나왔다. 여기의 경우에는 뭐 지금 여기 이 문제 형태에서는 그냥 키워드를 봐야 되지만 만약에 뭐 어떤 문제가 뭐 주성분 분석이었다라고 하면 중요 개념들 있죠. 그게 예를 들어 뭐 PCA였다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개념들 내가 알고 있는 부분 있죠. 아는 내용들을 최대한 써두기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시각화 할 때도 시공 분관비, 행렬, 혼동 행렬 등등등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에는 이 키워드를 체크하고 중요한 개념 적어 놓으신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적어둔 내용을 기반으로 답을 찾고요. 혹시나 내가 적어둔 내용 중에 혹시 내가 기억이 안 난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최대한 아는 내용 기반으로 유추해서 답을 고를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다음 중 활성화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필기를 보고 계실 거고 필기를 준비를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다 필기 합격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격하시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바로 실기로 딱 가셔야 되는데요. 실기했을 때 지금 우리가 실기 문제가요. 6회부터 약간 유형이 바뀌었죠.
유형이 변경이 되어서 작업형 1유형, 2유형, 3유형이라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있었던 1, 2유형 그대로 쓰시고 3유형에서는 저희가 30점짜리 이렇게 문제가 15, 15점 해가지고 이렇게 뭐 각각 이렇게 부분 점수 있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자, 근데 그 전에 즉 5회에서는 1유형, 2유형이 있었고 가장 앞쪽에 우리가 단답형이 있었어요. 즉 주관식이었단 말이죠. 단답형에 있었을 때 5유형이 어떤 게 나왔냐면은 정답이 리키 렐루 가 나왔어요. 그래서 활성화 함수들 중에서 우리가 렐루에서의 뭐 기울기 소실이나 뭐 이런 부분들 다잉 렐루 현상을 뭔가 좀 보완해 준 모델이 무엇이냐? 활성화 함수 중에서 우리가 그 렐루 함수가 있는데 이 렐루 함수의 다잉 렐루 현상을 줄여주는 그걸 좀 보완해주는 모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때 바로 리키 렐루가 답이었어요. 즉 활성화 함수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게 데이터 분석할 때 활성화 함수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출되었다라는 점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 단순히 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우리가 단답형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연관이 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중요한 개념을 반드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볼게요. 일단 이거 좀 지울게요. 다음 중 활성화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세요.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는 -1에서 1 사이 값 추출한다. 맞죠? 자, 2번 시그모이드 함수는 0에서 가장 작은 미분값을 갖는다. 이건 아니죠. 0에서 멀어질수록 작은 미분값을 갖는다. 3번 비선형 함수를 사용해야 다수의 은닉층을 추가할 수 있다. 맞죠? 4번 렐루는 상대적으로 가중치 업데이트 속도가 빠르다. 맞아요. 그래서 렐루 많이 쓰고요. 이 렐루의 아쉬운 점을 보완해서 리키 렐루를 쓴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죠.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에서 정의역의 절대값이 0에서 멀어질수록 미분값이 0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맞지 않았었어요. 이로 인해서 기울기가 소실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서 기울기 소실되면 우리가 학습이 다 정확하지 모델이 정확하지 않은데 기울기가 소실되면서 학습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내용 43번 문제는 정답이 2번이었다라는 점, 어떤 부분이 오타였는지 어떤 부분이 오류였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면서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